한 남자가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다리 위에 섰다. 끝이야. 하지만 그는 아직 아버지였다. 한강의 끝에서 다시 봄.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장민수는 한때 중견 인테리어 회사 민수디자인의 대표였다. 직원 15명, 연 매출 20억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상업 공간 인테리어로 이름을 알리던 회사였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가 줄줄이 취소되었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회사는 부도났다.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한 채 문을 닫았고 민수는 모든 걸 잃었다. 아내 미나는 떠나며 말했다. 당신은 가족보다 일을 선택했어요. 이젠 그 대가를 치르세요. 고등학생 아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다. 민수가 손을 뻗자 준호는 뿌리쳤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우울증 약 먹는 거 알아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민수는 서울 구로구 고시원 3층 7호실에서 산다. 월세 30만 원. 화장실 공용. 창문 없음. 벽에 걸린 달력엔 낡은 글씨로 적혀 있다. 다시 걷자. 언젠가 봄이 올 테니까. 그는 구로구청의 공공근로자로 일한다. 하루 6시간, 월 180만 원. 공원 청소와 거리 정비가 주 업무다. 매일 출근길, 그는 한강철교를 바라본다. 과거엔 꿈을 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현실과 포기의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준호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확인한다. 최근 게시물 학교 축제 사진. 친구들과 웃고 있는 준호 해시태그 새 출발 행복. 민수는 좋아요를 누르려다 멈췄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몰랐다. 어느 날 구로구청 근로 현장에 새로운 사회복지사 윤지현이 부임했다. 그녀는 민수의 담당자로 배정되며 꼼꼼히 그의 사정을 살폈다. 민수 씨, 혹시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기술 교육이나 자격증 과정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받아요. 전과자도 아닌데 신용불량이면 끝이라더군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끝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짧아요. 민수는 냉소했다. 복지사님은 실패해 본 적 있어요?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제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과로사였죠. 저도 그때 무너졌어요. 하지만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요. 민수 씨, 저는 그 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밀고 싶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봤다. 그날 저녁 컵라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지연은 민수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도시재생사업 현장 보조 채용 공고예요. 이력서 넣어보세요. 제가 왜 뽑히겠어요? 안 내면 0%고 내면 1%라도 있어요. 민수 씨는 인테리어 경력이 있잖아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이력서를 썼다. 그러나 일주일 후 탈락 통지가 왔다. 역시 안 되는군요. 지연은 다시 찾아왔다. 다음 거 준비해요. 한 번에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복지사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민수 씨가 포기하지 않으면 저도 포기 안 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에 눈물이 났다. 2달 후 민수는 지연의 끈질긴 추천 끝에 영등포 도시재생 2구역 현장 보조로 취업했다. 첫 출근 날 그는 긴장한 얼굴로 현장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얼굴과 마주했다. 최석진. 그를 파산시킨 옛 동업자였다. 석진은 민수를 보자 비웃었다. 이 바닥 좁다니까. 장민수, 이제 현장 노동자까지 됐네?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석진은 5년 전 민수와 함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하지만 석진은 중간에 자금을 빼돌렸고 프로젝트는 엉망이 됐다. 민수는 혼자 책임을 지고 회사를 잃었다. 석진은 그 돈으로 새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이 현장의 협력업체 대표로 와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한강을 걸었다.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포기해라 속삭이는 듯했다. 전화가 울렸다. 지연이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소리 들으면 알죠.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는 석진 이야기를 털어놨다. 지연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민수 씨,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은 자기 인생을 다시 못 시작해요. 복수는 자기를 더 깊이 파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참고 살아요? 참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석진이 아니라 민수를 위해서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복수 대신 회복으로 가야 한다. 민수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했다. 석진은 종종 비아냥을 던졌지만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목이 메었다. 준호야, 아빠야.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아빠, 저 지금 바빠요. 끊을게요. 잠깐. 준호야, 아빠 지금 일 다시 시작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졸업식 때 가도 될까? 아빠, 이제 그만 연락해요. 엄마 힘들어해요. 또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술을 샀다. 고시원 계단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지연이 우연히 지나가다 그를 발견했다. 민수 씨, 복지사님? 여기서 뭐해요? 제 아들이 저를 거부해요. 당연하죠. 제가 뭘 해줬다고. 지연은 그 옆에 앉았다. 민수 씨, 준호가 아빠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기 싫어서 방어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 씨가 진짜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몰라요. 하지만 민수 씨가 포기하면 영원히 안 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날 현장 창고가 침수됐다. 다들 대피해. 장비는 내일 건지면 돼. 대부분이 떠났지만 민수는 남아 있었다. 장민수, 뭐해? 나와. 이거 물에 잠기면 공사 일주일 늦어요. 제가 옮길게요. 석진은 욕을 하며 다시 들어왔다. 미친놈, 혼자 할 생각이야? 두 사람은 빗속에서 장비를 옮겼다. 민수는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석진이 그를 붙잡았다. 흙탕물 속에서 두 사람은 겨우 빠져나왔다. 비를 피해 컨테이너 안에서 석진은 젖은 담배를 피우려다 던졌다. 야, 장민수. 왜요? 그때 내가 미안하다. 민수는 석진을 바라봤다. 석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도 그 돈으로 새 회사 차렸지만 결국 망했어. 2년 전에 또 부도 났고 지금은 하청업체나 전전하는 신세야.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사과할 용기가 없었어. 그럼 지금은 왜 말해요? 너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알겠더라. 너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나는 아직도 남 탓하고 살고 있어. 민수는 젖은 얼굴로 웃었다. 석진 씨, 저도 이제 미워하기 지쳤어요. 미움보다 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석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민수는 자신을 갉아먹던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민수는 현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의 인테리어 경력이 도움이 됐다.
설계 도면을 보는 눈이 달랐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아이디어도 많았다. 현장 소장이 그를 불렀다. 민수 씨, 다음 달부터 정규직 전환 어때요? 현장 관리 보조로 올려줄게요. 월급도 280만 원으로.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당연하죠. 민수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민수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복지사님, 저 정규직 됐어요. 민수 씨, 축하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끝은 본인이 정하는 거라고.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8,000원짜리 김치찌개였지만 그 어떤 코스 요리보다 맛있었다. 그는 준호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었다. 최근 게시물, 수능 100일 전 인증샷. 민수는 댓글을 달았다. 아빠가 응원한다. 준호야 화이팅? 댓글은 삭제되지 않았다. 답은 없었지만 차단도 되지 않았다. 민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민수는 구청의 취약계층 시설 관리직으로 정식 채용됐다. 월급 320만 원. 고시원을 벗어나 원룸을 얻었다. 작지만 창문이 있고 햇빛이 들어왔다. 어느 날 지연이 그를 찾아왔다. 민수 씨, 축하해요. 이제는 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죠. 복지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손 내밀지 않았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수 씨가 잡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손만 내밀었을 뿐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강철교를 바라봤다. 예전엔 저 다리를 건너면 과거가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젠 알겠어요. 그 다리 위엔 내 지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미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야, 준호 졸업식 날짜 알려줄 수 있어? 나도 가고 싶어.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직접 말하고 싶어. 한참 후 답장이 왔다. 2월 7일 오전 10시 민수 씨가 정말 달라졌는지 보고 싶어요.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꼭 갈게. 졸업식 날 민수는 양복을 샀다. 중고였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었다. 학교 앞에서 미나와 마주쳤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많이 달라졌네요. 나도 그렇게 느껴. 둘은 강당 뒤편에 나란히 앉았다. 준호가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았다. 민수는 박수를 쳤다. 눈물이 났다. 졸업식이 끝나고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아빠, 준호야.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 요즘 잘 지낸다고. 응. 아빠 이제 제대로 살려고 노력 중이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빠,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어디? 건국대 건축학과요. 민수는 웃었다. 아빠랑 비슷한 거 하려고?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아빠가 했던 일이 멋있긴 했어요. 민수는 준호의 어깨를 감쌌다. 준호야, 아빠는 실패했어.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 너는 아빠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이따 저녁 같이 먹어요. 엄마랑 셋이서. 정말? 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미나가 말했다. 민수 씨,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 아빠로서는 인정해요. 알아. 나도 그걸로 충분해. 준호가 물었다. 아빠, 지금 행복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응.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해. 왜냐하면 아빠는 이제 나를 용서했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한강 둔치를 걸었다. 벚꽃이 하얗게 흩날렸다.
그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지연에게 사진을 보냈다. 복지사님, 오늘 아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봄이 왔네요. 진짜로. 지연의 답장이 왔다. 축하해요. 민수 씨 당신이 만든 봄이에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봄바람이 불고 한강 둔치의 벚꽃이 하얗게 흩날렸다. 민수의 발걸음이 그 속으로 천천히 확실하게 나아갔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봄은 옵니다. 장민수는 상처를 내려놓고 가족과 화해하며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회복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작은 발걸음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오늘도 봄바람이 그를 따라 흐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